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입니다. 저도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네요. 와! 네, 지금 엄청 엉성하고 어색하게 첫 촬영하고 있는데요. 점점 좋아지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응원과 관심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들, 또 고민되는 사연들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정성껏 읽고 또 틈틈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의 주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이 또 나왔지요? 제목은 당신을 믿어요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말그릇에 이어서 2년 만의 신간인데요. 이 책은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차별이나 버림, 또 거절, 소외 이런 아픈 상처들을 겪고 나면 어른이 되어서도 더 멀리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저런 직업의 특성상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깊은 상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그리고 동시에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고 변화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분간은 우리 상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꺼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상처.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골든타임 안에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저도 그랬죠. 왜 우리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꽉 났을 때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나 버렸다면 제때 정확한 응급처치를 받아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막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상처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는 유형 3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상처에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그런 거 들춰내서 뭐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몰라형. 상처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겨두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살지 뭐. 굳이 옛날 얘기해서 뭐해? 이러면서 차일피일 밀어두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방학 숙제 막 이렇게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막 하느라 되게 고생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일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빵 터지면 한꺼번에 많은 숙제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상처라고 하는 모양새 자체가요, 이렇게 동글동글 원만해서 잘 숨겨지는 애가 아니에요. 모양새가 뾰족뾰족해서 나는 잘 숨긴 것 같지만 나를 쿡쿡 찔러대게 되고요. 나의 과거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는 왜 자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모른 척 해두었던 그때 그 일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이나 무감각이라는 감정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순간은 편할 것 같지만 한꺼번에 숙제를 해치워야 하는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유형은 복수해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너도 똑같이 내 고통을 당해봐. 가족끼리 상담을 할 때 좀 큰 소리가 자주 나는 편입니다.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엄청난 분노를 부모를 향해서 쏟아내죠. 그런데요, 이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누가 가장 안타까운지, 누가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화가, 분노가 가득 차면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자주 봐요. 내가 막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 대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면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허무하게 용서를 막 구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땐 잘 몰랐어. 날 용서해줘. 라고요. 그런 사과의 말을 듣는다고 우리 마음 안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그 분노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 역시도 더더욱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두고 봐. 보여줄 거야. 증명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상처를 구멍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마음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걸 채우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성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구멍을 메꾸려고 해요. 그래서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 나 무시했지? 잘못 봤어. 이런 거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시죠?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한때는 그런 마음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구멍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넣어야 해요. 나의 시간, 돈, 노력, 열정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때로는 나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법 역시도 나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다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분석심리학의 융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대요.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대요. 그럼 은밀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는 이야기, 숨겨둔 이야기,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상처와 다시 만나시란 이야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상처를 숨기지 말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들여다보면 아플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림자와 빛은 세트로 항상 다녀요.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들여다보면 그림자 너머에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나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었다는 거,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잘 왔다는 거, 잘 견디어왔다는 거, 많이 컸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숨겨둘수록 곰팡이가 쓸고요. 더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도 좀 쐬게 해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와 다시 만나야 할까요? 저는 심리상담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으로 고비를 넘겼고요. 또 내 주변에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진솔한 이야기를 바닥까지 꺼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새는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들 있죠. 일기도 좋고요. 한번 소설을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안을 비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싹 비워내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울 때가 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같이 해봐요. 또 만나요.